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만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만이 방해가 되면 폭격하겠다. 미국이란 호르무즈 해협 협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신호였고 국제유가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그 여파로 S&P 500은 마이너스 0.52%, 나스닥은 마이너스 0.32%, 다우는 마이너스 0.52%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섹터, 반도체 칩만 플러스 1.58%로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스 데이터를 열어보니 한국인 자금의 절반 가까이가 레버리지 상품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두 가지로 풀어드립니다. 첫 번째 방아쇠는 유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이후 브렌트유는 배럴당 91달러를 돌파하며 플러스 2.65%, WTI도 플러스 2.5% 뛰었습니다. 이 유가 급등은 곧바로 채권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3%까지 치솟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성장주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 방아쇠는 반도체 레버리지 ETF SOXL입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플러스 4.54% 급등했는데 서학백 주간 자금 데이터를 보면 마이너스 5,831억 원으로 유출 1위였습니다. 가격은 뛰는데 큰 손은 판다는 뜻이죠. 그런데 토스에서는 오늘도 SOXL이 거래대금 1위 2,008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종목을 두고 서로 다른 두 신호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브렌트유가 91달러를 돌파했다는 것, 이게 오늘 하루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방아쇠는 반도체 패키징 테마입니다. 60개 테마 가운데 오늘 플러스 4.51%로 1위를 차지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온투 이노베이션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이 이끌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로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로직칩과 장비주 사이의 온도차는 뚜렷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5단계로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 폭격 위협이었고 시장은 중동 리스크 재점화로 해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즉각 91달러를 돌파했고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내 최고치까지 오르자 핀테크와 클라우드 SAS 같은 고밸류에이션 섹터가 마이너스 2%대로 직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엔트로픽의 매출 서프라이즈 소식이 반도체 섹터를 지탱했습니다. 지수 전체는 하락했지만 반도체만 역주행했습니다. 반도체 칩 섹터가 플러스 1.58%, 반도체 패키징 테마는 플러스 4.51%로 60개 테마 중 1위였습니다. 그리고 서학개미 쪽을 보면 토스에서 반도체 섹터 집중도가 57.8%, 레버리지 비중은 45% 안팎이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도 한국인 자금은 오히려 반도체와 레버리지로 더 몰렸다는 뜻입니다. 닥터케이 진단입니다. 이번 유가 상승은 수요 증가가 아니라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협상 진전 뉴스가 나오면 언제든 되돌림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표 몇 개만 짚고 가겠습니다. VIX는 14.25에서 15.19로 플러스 6.6% 올랐습니다. 절대 수준은 여전히 낮지만 방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국채 ETF TLT는 마이너스 0.84%로 30년물 금리 급등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VIX 15.19 여전히 안정권입니다. 오일과 금이 동시에 올랐다는 게 오늘의 또 다른 신호입니다. 금 ETF GLD가 플러스 1%, WTI ETF USO가 플러스 2.91% 올랐는데 안전자산과 지정학 리스크 자산이 같이 뛰는 건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플러스 2.49%로 이 흐름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개장 전부터 정리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먼저 나왔고 곧바로 브렌트유가 9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고밸류에이션 성장주 매도가 확산됐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테마가 오늘 60개 테마 중 1위, 플러스 4.51%였습니다. 오후로 넘어가면서 핀테크, 클라우드 SAS, 사이버 보안 같은 고밸류에이션 섹터가 마이너스 2%대 낙폭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엔트로픽 매출 서프라이즈 소식에 반도체만 역주행했고 결국 3대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지정학 리스크에 흔들렸지만 반도체는 그 압력을 뚫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케이트랜드 US.com에서는 서학백 지수와 미국 주식 테마 지도를 매일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반도체 섹터 하나만 봐서는 안 보이는 60개 테마의 분화, 여기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28개 섹터 중 7개만 상승했습니다. 넷 중 하나만 웃은 셈이죠.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플러스 2.22%로 1위, 반도체 칩이 플러스 1.58%로 2위였고 반대로 핀테크는 마이너스 2.55%, 클라우드 SAS는 마이너스 2.45%로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유가와 금리 충격이 고밸류에이션 성장주를 직격한 결과입니다. 이 반도체 칩 섹터 하나를 다음 장에서 테마 단위로 쪼개보겠습니다.
반도체 칩 섹터 플러스 1.58% 하나를 쪼개면 오늘의 진짜 승자는 반도체 패키징 테마였습니다. 플러스 4.51%로 60개 테마 중 1위였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플러스 5.55%, 온투 이노베이션이 플러스 5.86%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발표한 뒤 초기엔 어닝 실망 매물이 나왔는데 RBC와 크레이그 홀런 같은 증권사들이 AI 반도체 장비 수요 강세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올리면서 반등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어닝 초기 실망을 딛고 플러스 5.55%로 반등했습니다. 반대로 하락한 테마도 보겠습니다. 가정용 로봇 테마가 마이너스 4.33%로 가장 크게 빠졌는데 엠벡스라는 종목 하나가 최고 경영자 전격 사임 이슈로 마이너스 18.11% 급락하며 테마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AI 수익화 테마도 마이너스 3.75%였는데 모건 스탠리가 AI 비용이 수익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클라우드 대형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샌디스크는 투자자 데이에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상향 제시하면서 플러스 8.88%, 닷새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지수만 보면 오늘은 지정학 뉴스 하나로 정리되는 하루지만 종목 단위로 들어가면 이렇게 반도체 내부 분화가 보입니다. 이제부터 서학개미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겠습니다. 엠벡스 최고 경영자 전격 사임에 마이너스 18.11% 급락했습니다. 서학백이 보유한 100개 종목만 따로 놓고 보면 상승 1위는 아까 말씀드린 샌디스크였고 하락 1위는 엠벡스였습니다. 투자자 데이 가이던스 상향과 키옥시아와의 공동 기술 발표 효과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샌디스크 강세의 핵심입니다. 서학백 지수는 어제 8월 17일 기준 5297.01포인트, 플러스 0.41%로 마감했습니다. SOXL의 강세가 지수를 지지했고 테슬라와 알파벳 같은 대형주 약세가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5297.01포인트, 플러스 0.41%입니다. 이제 서학백에서 비중이 가장 큰 종목들의 손익을 보겠습니다. 이 수익률은 추정평단가, 그러니까 서학백 보유자 전체의 추정평균 매입단가 대비 오늘 종가 기준 수익률입니다. 최대 비중 테슬라는 마이너스 22.7%, 엔비디아는 플러스 20.18%, 그리고 SOXL은 플러스 272.41%까지 뛰었습니다. 이 숫자가 커 보이는 이유는 오늘 하루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 크고 추정평단가 자체는 어제와 거의 같습니다. 이번엔 자금 흐름입니다. 8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누적 기준으로 유입 1위는 스페이스X로 1323억 원, 유출 1위는 SOXL로 마이너스 5831억 원이었습니다. SOXL은 직전 집계에 이어 이번 집계에서도 유출 1위를 지켰는데 8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정규장은 다음 집계에서 반영됩니다. SOXL 유출 1위 마이너스 5831억 원입니다. 이 유출 수치는 오늘 정규장 상승과는 날짜가 다른 별개 수치라 직접 비교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정 평단가 대비 수익률은 이미 플러스 272.41%로 큰손이 팔아도 누적 수익률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서학개미 전체 보관 금액을 보면 8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229.7조 원에서 238.9조 원으로 약 9.2조 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누적 순매수 결제 대금은 플러스 4조 4,050억 원, 20거래일 중 14거래일이 순매수일이었습니다. 229.7조 원에서 238.9조 원, 저점 매수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7월 하순 204.5조 원까지 떨어졌던 보관 금액이 8월 14일 238.9조 원까지 회복했는데 저점이던 7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2조 1,84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순매수가 그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자, 다시 SOXL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플러스 4.54% 급등했는데 주간 누적으로는 마이너스 5,831억 원으로 유출 1위였습니다. 이 급등 자체는 반도체 패키징 테마 강세에 편승한 결과로 엔트로픽발 AI 캐펙스 기대감이 동력이었습니다. 가격과 수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흔치 않은 조합입니다. 가격은 플러스 4.54%, 자금은 마이너스 5,831억 원, 같은 종목의 반대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토스에서는 오늘도 SOXL이 거래대금 1위 2,008억 원의 롱이 60%를 넘었습니다. 큰손은 이미 판다는 신호와 한국 개인은 여전히 산다는 신호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오늘 SOXL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레버리지 상품 특유의 단기 트레이딩 성격이 강해진 구간이니 추격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토스 기준 에코시스템을 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수 계열, 그러니까 SOXL과 SOXS를 합친 계열이 오늘도 거래대금 1위였습니다.
3,340억 원, 전체의 33.8%인데 롱이 60.1%, 숏이 39.9%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4명 중 1명은 반대 방향에 걸었다는 뜻이죠. 반도체 섹터 집중도는 57.8%, 레버리지 비중은 약 45%로 이게 오늘 가장 눈에 띈 대목입니다. 롱 60.1%대, 숏 39.9%, 레버리지 비중은 약 45%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전량 롱이었고 마이크론은 오늘 플러스 4.13%였습니다. 반도체 하나에 절반 넘는 자금이 몰린 하루였지만 지정학 리스크 속에서도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토스 순위 4위에 낯선 종목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WF홀딩이라는 종목인데 807억 원이 몰렸습니다. 확인해보니 3천만 달러 규모의 스탠바이 지분 매입 계약을 기관 투자자와 체결했다는 실제 촉매가 있었습니다. 다만 주가는 1달러 44센트 수준의 마이크로캡이고 지난주 하루 변동폭이 24%에 달할 만큼 투기적입니다. 실제 촉매는 있지만 전체 토스 거래대금의 8.2%가 이런 초소형주 한 종목에 몰린 건 과열 경보로 봐야 합니다. 오늘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 폭격 위협에 유가가 급등하며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둘째, 그런데 반도체 패키징 테마는 플러스 4.51%로 60개 테마 중 1위였고 엔트로픽 매출 서프라이즈가 그 동력이었습니다. 셋째, SOXL은 오늘 플러스 4.54% 급등했는데 서학백 주간 자금은 마이너스 5,831억 원 유출 1위로 가격과 수급이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지수만 본 사람은 오늘을 지정학 리스크의 하락한 하루로 기억하겠지만 반도체 안에서는 강세와 대규모 차익 실현이 같은 종목에서 함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가격이 오를 때 사시나요? 아니면 수급까지 확인하고 사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종합 판결까지 정리했는데 이제부터는 오늘 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지수는 하락, 반도체는 상승, 28개 섹터 지표만으로는 이 내부 분화가 다 안 보입니다. 오늘 밤 가장 중요한 건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의 실적 발표입니다. 주당 순이익 컨센서스는 2달러 48센트로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매출은 플러스 29.4% 성장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와 AI 인프라 테스트 수요가 핵심 동력으로 오늘 반도체 패키징 테마 강세의 연장선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 협상 진전 여부입니다. 오만과 이란의 대화 상황에 따라 유가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번 주 전반으로는 월마트, 타겟, 홈디팟, 로우스 같은 대형 리테일 실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소비 경기를 가늠하는 핵심 지표가 될 겁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오만과 이란의 갈등이 뚜렷한 진전이나 악화 없이 유지되는 경우로 지수는 좁은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불 케이스는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실제로 진전되는 경우로 유가가 급락하고 금리가 안정되면서 오늘 가장 많이 빠졌던 성장주들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키사이트 실적, 반도체와 AI 인프라 테스트 수요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베어 케이스는 위협이 실제 군사행동으로 격화되거나 30년물 금리가 5.3%를 다시 넘어서는 경우로 유가와 금리 동반 급등이 지수에 추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만 발언이 말뿐인 위협으로 끝난다면 오늘의 조정은 하루짜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는 그 사이에도 자기 갈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지수 전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 폭격 위협 하나로 흔들렸지만 반도체는 엔트로픽발 AI 기대감을 동력으로 정반대 하루를 보냈습니다. SOXL처럼 가격과 수급이 엇갈리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수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보유한 섹터와 종목의 개별 흐름을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 영상은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K트렌드 US였습니다.